부등식의 활용 139쪽. 오늘은 부등식의 활용 끝내고 속도와 가속도까지 마무리하고 부정적분을 조금 들어가거나 뭐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는 월평 볼 거고요. 이야. 어떡할까? 설명 좀 하고 뽑아줄게. 지금 가도 뽑지도 못해, 지금. 원장 선생님 뭐 하고 있어서. 자, 부등식의 활용은요, 뭐 이런 거예요. 증명을 하라고 하거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4차 부등식이 항상 참이될 거냐, 참이되는 걸 보여라. 이런 걸 이제 문제에 내거나, 아니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요거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항상 참이되게 하는 뭐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거나 k 범위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은 저건 4차잖아. 3차가 주어집니다. 뭐 x가 0보다 클 때 요게 항상 참이되게 하는 그런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건 다 뭐 증명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다 넣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면 쟤들은 4차야. 4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4차 함수는 무조건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4차 함수는요,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가다 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극소값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올라가는 거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로 끝나. 혹은 내려가는 거로 시작해서 내려가는 거로 끝나거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는요, 위아래로 쭉쭉이라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참이되게 하는 어쩌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근데 4차 함수는 가능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면 되느냐? 요 좌변에 갖다가 fx라는 4차 함수라고 놓고서 그걸 미분하고 극대극소를 구해가지고 도함수 그래프를 갖다 개형을 그릴 수가 있지. 그렇게 그놈의 뭘 구할 수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죠. 최소값을 구했는데 걔가 만약에 2야. 최소값이. 요 좌변의 최소값이 2가 나왔어. 그럼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 크잖아, 그지? 만족하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거꾸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의 최소값을 갖다가 k로 나타낼 수 있지. 그게 0 이상이다 해서 k 범위 구하면 되는 거죠. 요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올 거고 0이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요 뒤엔 다 쓰레기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들어가는 거고 요놈이 그러면 저 함수의 최소값 될 거 아니야. 저 범위에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만 할 줄 알면, 아니 사실 지난 시간엔 방정식 활용했었잖아. 최소값 구하는 거 할 줄 알면 이건 그냥 다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예제 6번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k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그치? 방금 나올 거라고 한 거.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좌변에 갖다가 fx라고 놓으세요. 그럼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고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고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0 돼서 x제곱 없잖아. 끝났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 또 되지. 2, 1 맞불 하니까 4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빼기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 자전거 타고 나오려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어? 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왜 늦었어? 저 목이 경직도 있어요. 어? 목이 굳었어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왔어? 아니, 그냥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마사지가 되고 왔어요.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목이 안 움직여? 지금 이쪽으로 잘안 움직여요. 잠을 이상하게 잤구만.
내가 옛날에 우리 선배 얘기해 준 적이 있었나? 윤땡땡이라고 방쌤 친구 있는데 우리 집에 잤는데 잠깐 이거 좀 하고 자, 감소 0 됐다가 감소 증가로 바뀌지? 그래서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찍고 올라간다고. 맞지? 좌표평면 필요 없어.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니까. 여기가 2, 최소값이 된다고. 최소값을 구해보면 얼마냐? 2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집어넣지 마. 0 된다. 저기다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46, 24 빼기 26, 28, 16 플러스 K야. 그래서 뭐 나와? K 빼기 24 되지. 맞지?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나머지도 다 0 이상이 된다를 이용한다 했지. 그래서 K 범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야, 만약에 거꾸로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이라 그러면 뭐 하면 되겠냐? 최대값 가지고 하면 되지. 최대값이 0 이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예, 아래 풀어봅시다. 민 되게 섭섭해 했다고 너 없다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멈칫하면서 갔다고. 내 알바야, 그지? 지금 이쪽은 돌아가? 오른쪽은 돌았는데 이거만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으면 더안 돌아. 좀 있으면 괜찮아지긴 해. 나도 모르게 괜찮아져요. 채점했어? 저쪽 어디냐? 테크노 쪽에서 지금 학원 하고 있는 형인데 방쌤 친구거든. 나 성화동 살 때 우리 집 와서 술 한잔 하러 밤에 왔다가 우리 집에 자고 갔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데 그날따라 잘 자더라고. 나는 새벽에 워낙 일찍 깨니까 깼는데 TV보다 잠드셨더라고. 거실에서. 나는 방에서 잤고 거실에 TV보다 잠들었는데 딱 자세가 이거였어. 벽에 기댄 채로. 비스듬하게 기댄 채로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이 상태로 계속 몇 시간을 이렇게 있다가 깨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못 잔다고 하든가 그것도 깨어났다가 잠 못 자면 또 괴롭잖아. 그래갖고 어떡할까 고민하다 그냥 뒀거든. 근데 나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내가 아침에 다음날 주말이라서 일찍 출근하는데 출근할 때까지 그 자세로 있었거든. 안 깨우고 그냥 조용히 나갔지. 근데 점심 무렵이었나? 전화가 왔어. 목이 안 돌아간다고. 어떻게 된 거니? 그래서 아니 형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못 깨웠다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아프대. 너무 이 상태로 안 움직인데 병원에 갔는데 목 디스크 판정 받았다. 깨웠어야 되는 거구나. 잠 못 자는 거야 하룻밤 잠깐 적인데 뭐 요새 맨날 그랬을 거니까. 근데 이 상태로 그렇게 오래 있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였어.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깨웁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요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야자를 하는데 그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실 같은 데다가 고등학교 2학년들을 다 가둬놓고서 야자를 시키는 거였어. 교실마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한 6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였거든. 오픈된 공간에서. 근데 거기서 한번 내가 잠이 든 거야. 이렇게 하고 자는데 처음에 잠들 때야 왜 다리 그냥 가만 놔두고 막 이렇게 세우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발끝으로 땅 짚고서 이 상태에서 잠이 든 거야. 한 50분 잠들었나? 깼는데 눈을 탁 떴어. 여기가 극한의 고통이 몰려오는 거야. 거의 1시간을 이러고 있었더니 얘가 일단 처음에 안 펴지더라고. 그 과정에서 왜 정확하게 기억 안 나. 근데 엄청 아팠던 것 같아. 그 저린 느낌 있지? 피 한 통하면 갑자기 피 통하면서 저린 느낌. 그건 쥐나는 거랑 다르잖아.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그래서 잘 때는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자야 돼요. 잠들어야 됩니다. 그 왜 PC방 가면 있는 회장님 의자 있지? 사장님 의자. 그거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젖혀지잖아. 그 상태에서 잠들면은 쫙 편하지. 몸이 쫙 펼쳐지고. 근데 안 된다? 그렇게 된 상태로 의자를 고정시켜 놓고 눕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이렇게 무게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잠이 들잖아? 그럼 자는 동안에 몸이 어떻게 돼? 이렇게 풀리겠지. 힘이 빠질 거 아니야.
자는 동안에 이걸 힘주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지. 몸에 힘이 풀리면서 의자도 복원력이 있을 거 아니냐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몸에 힘이 빠졌으니까. 애매한 자세로 의자가 내 몸을 저어버려. 거기서도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총각대 내 컴퓨터 방에 그게 있었거든. 그러고 잠들었다가 딱 깼는데 여기저기서 막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는 자세는 항상 되게 편한 자세로 잠들어야 돼. 뭐 그거야. 뭐 아직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자, 요걸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세요야. 아까 얘기했던 두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얘는 지금 3차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저런 범위를 주지 않으면은 저건 항상 거짓이야. 가능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럼 좌변은 fx라 놔야지. 좌변 fx라 놓고 f'x를 해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고 3xx 2 맞불 하면 되는 거고요. 3x 플러스 2와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긴 2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다. 이때 x가 0 이상이잖아. 0은 여기쯤 있지 않겠니? 0 그지? 이 0 이상이니까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고 너희들은 꺼지세요. 그러니까 이쪽 걱정 없죠. 그럼 여기가 결국 뭐 될 거야? 이 함수의 정의역 저럴 때 최소값이 되겠죠. 2,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최소값을 구해보니까 f2인데 f2는 넣어보면 뭐야? 8 빼기 8 빼기 8 더하기 a 빼기 8이죠. 이게 0 이상이다. a는 8 이상이다. 이런 문제죠. 간단하잖아. 제일 복잡한 게 뭐야? 계산하는 거. 다른 건 오히려 간단하죠. 그치, 지민아? 그치? 괄호 2번. 자, 좌변을 이렇게 최소값이 딱 나오는 거 이런 건 쉬워. 이런 건 쉬운데 이제 뭐 바로 요 다음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나오네요. 자, 얘를 fx라고 놓을 건데 나보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3, 2, 6x 플러스 5가 되죠. 얘는 뭐야? 0 되는 값이 없어. 얘는 0 되는 값이 없어.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즉, 요 함수 자체가 떠 있어,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 항상 증가야, 얘는. 항상 증가라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든, 도함수가. 도함수가 항상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야? 이런 일이 안 생겨. 그 값이 없다고. 그 값이 없어요, 그 값이. 이게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 값이 존재할 건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의도 없어. 민성아 봐야지. 의도 없어요. 의도. 얘는 의도 없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요때를 보세요. 1이 어딘가에 있겠지. 이거 여기 변곡점이 어디쯤 있는지 어디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꺾이는 점 어딘지 궁금하면 쟤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거든. 이거거든. 얘는 언제 0이 돼?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x값이. 근데 1은 그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 사실 안 따져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 1,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 이게 여기는 등호가 없지. 그치? 둘 다 등호 없으면 그래도 뭐 아니다. 여기 등호가 없어.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응? 1 집어넣어봐. 1 넣으면 F1이 얼마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빼기 K니까 9 빼기 K지? 9 빼기 K거든. 얘가 0보다 크다가 맞을까? 9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을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 대부분 틀려. 대부분 틀려요. 자,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맞겠어? 이게 맞겠어? 왼쪽, 오른쪽. 민성아 뭘 것 같아? 오른쪽. 맞아. 왜 오른쪽이야? 보통 왼쪽이라 생각하거든. 왜? 부두 여기 나왔어? 이게 얘들아 이 값은 요 F1은 이 함수에 저게 정의역이야? 이 함수의 치역에 들어가 안 들어가?
F1은? 1이 정의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1 넌 y값은 정의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치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저기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얘네들은 전부 다 최소값이었거든? 얘는 뭐다? 최소값이 될 뻔한 거야. 최소값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는 안 들어가고 얘보다 조금 큰 놈들은 다 0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얘는 0이어도 돼. 알겠어? 얘는 0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K는 9 이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증가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요 놈보다 그 다음 놈들 다 커.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어도 얘는 어차피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놈들은 다 플러스 될 거 아니야. 0보다 큰 놈들이 되니까. 맞지? 정리 좀 해놓고 아래 문제 또 풀어보자. 정리 좀 해봐야 다음에 자, 속도와 가속도를 들어가 봅시다. 야, 어젯밤에 바람 오지게 불더라. 밖에 안 나가봤어 어젯밤에? 저녁 때. 아, 나도 밤에는 밖에 안 나갔어. 아, 7시에 끝나고 집에 가잖아? 특별하게 스케줄이 없으면 소파에 누워있으면 어제도 8시도 못 돼서 잠이 든 것 같아. 그리고 또 11시 한 40분에 깬 거야. 그래서 새벽 3시 막 3시 반까지 못 자는 거야. 그때부터. 뭐 그래도 초저녁에 뭐 한 4시간 잤으니까 7시 한 40분쯤 잠들어서 깨보니까 오늘이더라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영부영 있다 보면은 3시, 4시 그때 또 자는 거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의식이 탁 사라지는 거 느껴지잖아. 이게 탁 넘어가는 게 느껴지면 얼른 자야 돼. 그때 놓치면 못 자야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은데 이렇게 자자 하고 탁 자는 이런 걸 좀 이제 하고 싶은데 항상 그냥 뭘 하고 있다가 기절 이런 식이니까. 너 예준이 어때? 딱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이야? 아니면 자기 직전까지 뭘 쳐다보다가 이렇게 되는 편이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야? 아, 뭐 대부분 그런가? 희영이는 어때? 전자? 아, 자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민이는 어때? 후자야? 뭐 하다가? 민성이는? 전자인데 어제 후자로 해서. 그래서 지금 피곤한 거야? 아, 그렇구만. 역시 전자가 좋은 거네. 지훈이는 후자겠지? 근데 목이 왜 그래? 성재는 어때요? 후자야? 뭐 끝까지 뭘 하고 있어? 승욱이는? 전자요. 구라치지만 너 컴퓨터 앞에서 있다가 잠들잖아. 컴퓨터에 잘안 들어요. 아, 뭐? 컴퓨터 앞에서 잠 안 들어? 될 때 있긴 한데. 어. 나는 게임할 때 엄청 많이 졸았었는데. 특강대 결국은 그 워크래프트 얘기 안 해줬다. 그 공격대 간 얘기 나중에 해줄게. 겨울방학, 여름방학 특강 때 얘기해줄게. 자, 속도와 가속도 한번 해봅시다. 너네가 알고 있는 속도가 두 가지 있지 않니?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무슨 속도, 무슨 속도? 가속도 말고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순간 속도라는 게 있죠? 그죠? 평균 속도는 뭐 10분 동안 1000m를 갔다. 1분에 몇 미터 가는 거냐? 이게 평균 속도죠? 순간 속도는? 그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순간 속도잖아.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하고 있거든? 평균 속도를 하는 거기에 순간 속도를 하는 거기? 순간 속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미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순간 변화율이 있었잖아. 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인 거야. 순간 변화율, 이 미분 계수 이게 순간 속도. 우리는 지금부터 별말 없으면 속도는 순간 속도야. 알았지?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이렇게 도입하면 됩니다. x가 위치거든? 그럼 델타 x 하면 이건 뭐야? 위치의 변화량인 거예요. 또 t는 시간이거든? 그럼 델타 t 하면 뭐야? 세모 치면 델타라고 과학 시간에 나오지? 변화량 뭐 이렇게 뜻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뭐냐면 총 시간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인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평균 속도인 거예요. 평균 속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아까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충 한 8분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800m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럼 나는 분당 100m 정도의 속도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오다 보면은 보통 내가 급한 일 없으면 잘 안 뛰어. 언제 뛰냐면 저쪽에서 흥덕고 쪽에서 넘어올 때 다리 있잖아. 다리 넘어오는데 엘리베이터래. 저기 횡단보도가 불이 탁 들어와. 혹은 저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막 하고 있어. 그럼 좀 있으면 들어오거든. 그때 뛰어요. 그때 아니면 잘 안 뛰어. 뭐 내가 지각을 할 것 같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뛰긴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거의 횡단보도가 딱 할 때 저거 놓치면은 또 다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뜁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빨라지겠지. 분당 100m보다 빨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델타 Y, 델타 X 했을 때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고, 분모를 갖다가 델타 X를, 이거 세모야.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뭐였냐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뭐 이런 거였거든. 그것처럼 얘도 리미트 하고서 델타 T 이걸 갖다가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시간 변화량을 갖다가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다? 순간속도인 거예요.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dx dt라고 씁니다. dx dt. 민성아 인마 설명을 잘 봐야지. 눈 내리깔고 자는겨?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네. 오늘 열로 가? 그러면 기방미한테 올려붙이면서 수업 들으라고. 발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이게 뭐다? 이게 순간 속도다. 알았지? 뭐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위치를 t로, 시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나온다? 속도가 나오는 거야. 순간 속도가.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 vt라고 쓰기도 합니다. 혹은 x't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x가 뭐라 했어? 위치. 이건 위치. t 시간 후의 위치, t초 후의 위치 뭐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t로 미분한 거를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알았지?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무슨 속도? 순간 속도. 오케이? 순간 속도. x't, vt, dx, dt 다 같은 말입니다. 속도예요. 알았죠? 그럼 가속도 이건 뭐냐? 얘는 뭐냐면 v't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를 t로 미분한 거를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xt라는 위치에 관련된 함수라고 봅시다. 3차죠. 그 지금 보니까 두 번 꺾이니까 얘가 3차죠. 3차. 얘가 3차. 그랬을 때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때는 뭐야? 위를 향하고 있지, 그지? 그지? 위치가 커지고 있는 거야. 위치가 작아지고 있는 거고 위치가 다시 커지고 있는 거야. 그지? 이때 이거를 미분한 게 vt랬잖아. 속도라고. 요걸 미분한 게. 그러면 여기에서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지. 미분한 거니까.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앞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면 앞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v가 플러스면. v가 x'이랬잖아. 그지? 이게 플러스면은 앞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여긴 마이너스지? 뒤로. 요건 다시 앞으로 향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도함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여긴 도함수 v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인 거잖아. 플러스일 때는 앞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때는 뒤로 가는 거고, 플러스 때는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니까 바뀌는 거지. 유턴하는 거죠.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 언제 바뀌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알았어?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그럼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그 바뀌는 지점에서 뭐가 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됐니? 그런 겁니다. 가속도는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 보면은 144쪽에 시각에 대한 변화율 해가지고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쟤네도 다 변화율이거든.
위치의 변화율. 그러면 x 프라임 t라고 하면 돼. 혹은 dx dt라고 하면 돼. 속도 v의 변화율. 이거는 v 프라임 t라고 하면 돼. dv dt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길이. 랭스잖아. 그 랭스. 소문자 L 쓰죠. 이거의 변화율. 이거는 L 프라임 t라고 하면 돼요. dl dt라고 해주면 돼. 알았어? 읽을 때 dt분의 dl이라고 읽지 말고 dl dt라고 읽어줘. 그 다음 넓이. 넓이는 사이즈 s라고 씁니다. 이거는 s 프라임 t라고 쓰면 돼요. ds dt 하면 돼. 부피는 볼륨이거든. 대문자 v 쓰면 돼요. 부피의 변화율은 v 프라임 t 하면 돼. dv dt 하면 돼요. 나중에 얘들은 특별히 이름이 있는 거야. 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 얘들은 특별히 이름은 없어. 그냥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거든. 알겠어? 결국은 다 어떻게 푸는 거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위치, 속도는 이건 다 문제에서 줄 거야. 식으로 줄 겁니다. 그걸 식까지 너희한테 구하라고 안 합니다. 막 9.8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건 물리 시간에 하시고요. 수학에서는 미분했을 때 깔끔하게 나오게 좋은 값으로 줘. 근데 길이나 넓이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구하게 줍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풍선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완벽한 구형의 풍선이라고 생각해봐. 자, 반지름을 L이라고 하자고. 알았지? LT. 현재 반지름이 1cm거든? 2cm. 현재 반지름이 2cm인데 초당 0.5cm씩 커진대.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이 얼마가 되지? 현재 2cm, 초당 0.5씩 커져. 2분의 1씩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T초 후에 2 더하기 2분의 1T 되지 않겠니? 반지름 길이가. 그때 요 단면의 넓이는 요 딱 잘랐을 때 혹은 건널비라고 할까? 건널비라고 합시다. 건널비는 얼마가 될 거냐? 4파이 2 더하기 2분의 1t의 제곱 되는 거잖아. 4파이 r 제곱. 9의 건널비. 또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이잖아. 맞니?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안 해.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2분의 1씩 커지잖아. 반지름이 4일 때 건널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건 식으로 안 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해가지고 미분해. 이거 t로 미분할 수 있잖아. 이거 t로 미분할 수 있잖아. 맞지? t로 미분, 이것도 t로 미분. 그런 다음에 반지름이 언제 4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야. 반지름이 이거잖아. 이거는 4 되는 게 언제야? 얘 뭐일 때? 4일 때 t가, 그지? 그러면 4 되잖아. t가 4일 때. 즉 이건 뭐 구하는 거냐면 S 프라임 4 구하면 되고, 이거라서 4가 아니고 이거는 4했을 때 t가 4인 거야. 그리고 이거의 변화율은 V 프라임 4를 구하면 되는 거야. 즉 이 식 다 구해놨잖아 지금. 그걸 미분해서 4 넣고 미분해서 4 넣고 하면 돼요. 그게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인 거예요. 알겠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요 챕터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속도 가속도라고 돼. 근데 쟤들도 이제 한 페이지 정도는 나온다고. 그러면 식을 구해가지고 미분해서 미분 계수 구해주면 됩니다. 그게 변화율이에요. 알았죠? 특별하게 뭐 순간 변화율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변화율 그러면은 순간 변화율인 줄 알고 푸는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럼 유형 8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형 8.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거든.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점 P가 T에서의 위치가 X다. X를 XT라고 쓰는 게 좀 보기가 더 좋아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2T. 이게 뭐다? 위치야, 위치.
t초 후의 위치라고. 그때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 뭐 먼저 하는 거냐면 미분해서 속도 가속도 구해놓는 거야. 얘 미분하자. 미분하면 vt라고. 얘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 또 미분하면 가속도는 a 쓰죠. f는 ma 알지? 가속도. 이거 또 미분해서 12t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죠. 가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위치가 2차로 나오면 한 번 미분하면 1차, 한 번 더 미분하면 상수 나오니까 얘가 2차인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그런 거고.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괄호 1번에서 뭐 구하래?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구하는 문제? v3하고 a3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3 넣으면 3, 3은 9, 6, 54. 마이너스 3, 6, 18. 마이너스 12. 30 빼니까 24다. 가속도는 3 넣으면 36 빼기 3, 6 하니까 30이다. 이건 뭐 미터 퍼 세크 될 거고 이건 미터 퍼 세크 제곱 되고 뭐 그러겠죠. 알겠어요? 괄호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래. 아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운동 방향 언제 바뀐다? 앞으로 가다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 앞으로 갈 때. 그럼 언제 앞으로 가는 거다? V가 플러스일 때. V가 마이너스이면 뒤로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한번 미분한 거잖아. 그지? 이게 주어진 식을 한번 더 미분한 거잖아. 이게 우리가 하고 있어도 fx라고 생각해. 그러면 얘는 f'x인 거야. f'x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데서 극값 가지는 거잖아. 그지? 도함수가 이렇게 여기랑 여기서 요 점에서 극값 가지는 거잖아. 운동 방향은 그때 바뀌는 거야. 이게 V 그래프인데 얘 인수분해하면은 6으로 묶이면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하고 2일 때거든. 근데 물리에서는요. 이런 현실 이런 거에서는 마이너스 1초는 없어. 그건 뒤로 가는 거잖아. 시간을 뒤로 가는 거는요. 그 마법사를 하는 거야. 타임머신이 뒤로는 못 간대. 0에서 시작하는 거야. 0에서. 알았어? 시간은. 그래서 여기 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턴 하는 거라고. 턴. 유턴.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랬잖아. x2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야. 얘는 처음에 뒤로 가 앞으로 가. 이거 보고 앞으로 간다 그러면 안 돼. 출발하는 건 몇 초 때에 출발하는 거야? 0초에 출발하는 거야. 0초에. 알았지? 그러니까 처음엔 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잖아. 뒤로. V가 마이너스니까. 뒤로 가다가 턴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x2를 구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8, 2,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6 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 뒤로 20만큼 가 있는 거야. 알았니? 필기 좀 해놓고. 다음은 유형 9번 들어갑니다. 속도, 가속도와 그래프. 중앙여고 시험이 22일이더만. 진짜 빠르다. 흥덕은 28일. 너네도 22일이지. 사대는? 그래, 그럼 됐지 뭐. 청고는? 그래. 충북고? 22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음 주에는 일요일은 월평 볼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해야 되겠다. 수투는 오늘까지 하면은 진도는 마무리야. 일단은 이제 저기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에.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적분 마무리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9번 보면 그래프로 나왔잖아. 속도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일단은 나중에 적분까지 배우면 속도 그래프에서 할 게 더 있는데 여기서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거야. 플러스면 앞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형태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운동 방향 그래서 언제 바뀐다. A, B, C, D, E 중에 운동 방향 바뀌는 건 언제? 좋은 오답이에요. B하고 어디? D라고. 극값을 뚫고 지나가는 극값 가지는 지점처럼. 얘는 도함수라고. 얘는 도함수. 미분한 애라니까. 얘는 미분한 애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값 가지게 되잖아. 그지? 원래 함수로 치면은 거기에서 방향이 바뀐다고.
내가 다시 방금도 얘기했잖아. 인성아, 여기는 앞으로 가는 거, 여긴 뒤로 가는 거, 여기는 앞으로 가는 거라고. 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게 뭐야? 턴이죠, 턴. 운동방향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자, 기억 보세요. A에서 T까지 가속도는 증가한다. A에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여기에서 가속도는 증가한다. 가속도가 뭔데? 응? 이 함수에서 가속도는 뭔데? 미분 계수잖아. 맞지? 미분 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 틀린 거야. 반대야. A에서 T까지는요. A에서 B까지는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커지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더 급해지고 있잖아. A에서 B까지, 그지? 그거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C일 때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방향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기울기 보는 게 아니고 뭐? 위인지 아래인지 보라고. C에서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요. 뒤로 가냐? 맞다. 니은 맞고. 다음 디귿. 0에서 2까지 운동 방향 몇 번 바꾼댔어? B하고 D 두 번 바뀐다 그랬어. 뚫고 지나가는 게 어딘지 묻는 거라고. 묻으면 바뀌는 게. 알겠지? 얘들아, 오해하지 마.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그런 거야. 이게 XT였으면 요게 살짝 바꿔가지고 XT였으면 여기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바뀌는 거고, 운동 방향이. 알겠어? 됐냐? 예. 자, 해보시고. 한번 봅시다.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뭐 T초 후에 높이가 보통 높이는 H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긴 다 X네요. XT, T초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35야. 이런 문제는 특히나 요 윗줄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걸로 우리가 식을 세울 게 아니야. 식은 준다고. T초의 위치를 준다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요새 과학 시간에도 이렇게 되니? 9.8m/s 이거 안 써요? 안 써? 써? 안 써? 10으로 써? 계산하기 편하게. 아, 그래. 옛날에는 과학생들이 이렇게 식 주면 욕했었어.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뭐 과학이고 수학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로 식 세우면, 이거로 원래 제대로 식 세우면 저 식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그냥 잘 풀면 돼. 알았어? 그리고 35m 높이에서 던졌다고 했잖아. 그거 안 나왔어도 여기 0 넣어보면은 뭐 나와? 0 넣었다는 건 뭐야? 출발 전이거든? T에 0 넣는다는 거는 출발 전, 쏘기 전이라고. T에 0이라니. T가 1이면 뭐야? 쏘고 나서 1초 후에 높인 거지. 2 넣으면은 2초 후에 높이인 거야. 0 넣으면은 발사하기 전에 높이인 거죠. 알겠죠? 0 넣어보면 35 나와. 그러니까 얘는 35m 높이에서 던졌다는 거를 식에서 이미 주는 거야. 요렇게 최고 높이 도달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될 건데, 알았지?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뭐 먼저 하랬어? 미분 2개 해놓으라고.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마이너스 10 되는 거죠. 이게 9.8이잖아 원래. 그지? 지구에서 하는 거니까. 던지는 거니까. 가속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어 있죠. 아래 방향으로 9.8m, 9.8m/s 제곱으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괄호 1번을 구하세요. 뭐 구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야. 야, 요새 막 머스크가 인공위성 겁나 쏘잖아. 그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자연계에서는 던졌어. 떨어지죠. 어디가 최고 높이야? 떨어지기 직전. 그치? 그럼 얘 왜 떨어져?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잖아. 그지? 저 위에 맞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 왜 떨어진 거지? 멈췄으니까. 그지? 멈췄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힘이 다 했으니까. 중력이 이긴 거잖아. 내 힘보다. 중력이 이긴 거니까 멈추고 떨어지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운동 방향이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는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멈추는 거지. 거기가 뭐야? 최고 높이야. 즉 그게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그럼 뭐 찾아? V가 0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뭐다? 여기가 V가 0 되는 지점인 거야. 멈춰야 되니까.
멈춰야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지? 인공위성 쏘는 그 로켓은 쫙 올라가다가 싹 멈추는 느낌 나다가 재점화를 하죠. 2차 부스터 키잖아. 그래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우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멈추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니까 t가 얼마? 3이죠. 그때 뭘 구하래? 높이를 구하라잖아. 그럼 x3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라 했다. 그럼 저기다 3 집어넣으니까 3, 3은 9, 5, 45, 마이너스 45에 플러스 90에 플러스 35 하니까 얼마? 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 높이가 얼마? 80m인 거야.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80m까지는 쏘아 올리나 보죠. 사람이 던지는 거지. 야구공 던지기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괄호 2번 뭐 구하래요? 괄호 2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야, 지면에 떨어졌어. 이번엔 뭐가 0이 되는 거지? 응? 뭐가 0이 되면 지면에 떨어진 거야? 높이가 0이 된 거죠. 그죠? 이거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저 위치는 0이다 해가지고 문제 풀잖아? 그러면은 답이 2개 나와. 그 중에 양수가 답이야. t가. 음수는 뭐야? 저거 2차 함수니까 요 지점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0초니까 여긴 마이너스 1초나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의미 없다고. 자연계에서는. 알았죠? 마이너스 1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제가 0이다 해가지고 구해보 마이너스 5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이고 7일 맞불 하니까 t가 얼마일 때? 7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너는 꺼지라고. 알았지? 요거일 때 t 구하란 문제 아니야. 뭐 구하랬어 문제 보니까. 마지막에 뭐 구하래? 속도 구하라 했어. 그지?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 그러니까 뭘 구해? v7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7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초당 40m 속도로 떨어진 거죠. 꽤 빠르다. 그지?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림자 문제예요. 그림자 문제. 그림자 문제 나오거나 아까 내가 여기다 9 그려져 했던 거 있지? 여기서 괄호 1번, 괄호 2번 문제를 보면은 괄호 1번, 괄호 2번에서 뭘 구하라고 나오냐면은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율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 요 그림자 이게 무슨 상태냐면 그 가로등이 4.5m 높이에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 밑에 키가 180인 애가 1.8m인 애가 있고 초당 1.2m로 이동 중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t초 후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됐겠어? 초당 이만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1.2t만큼 움직였겠지. 맞니? 그때 이 그림자 길이를 x라고 놓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겠지. 빛이 저기 위에 쏘니까. 자, 여기서는 이 그림자 끝 요거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고 변화량을 구하라. 순간 변화율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이 아니고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응? 그러면 위치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건 다 뭐냐면 그림자 길이를 지금 뭐라고 놓은 거야? x라고 놓은 거잖아. x를 무슨 t라고 놓으면 돼. 그림자 끝에 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t라고 놓으면 돼요. 거기서 변화율 하면 뭐 하랬어? 그냥 미분하면 된다고. 미분. 그림자 끝에 위치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결국은 그걸 t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 때리면 돼. 알았어? 이건 닮음으로 푸는 겁니다. 삼각형의 닮음으로. 자, 이 큰 삼각형이랑 요 작은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죠. AA 닮음.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4.5 대 1.2t 더하기 x는 높이 대 밑변은 작은 거에서 높이 대 밑변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작은 거에서는 1.8 대 x다. 우린 여기서 x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해볼게. 자, 요렇게 어디부터 할까? 요렇게 4.5x는 1.2랑 이거랑 곱하면 2.16이거든. 플러스 1.8t야. 1.8t가 넘어가면은 2.7x 왜 t야? x지. 그지? 1.8x죠. 1.을 넘어가면 2.7x가 되고 2.16t가 돼요. 그럼 x는 뭐가 되느냐? 이건 3의 제곱이고요. 이건 3의 세제곱, 이건 6의 세제곱이거든. 약분하면은 2의 세제곱만 남아. 알았어? 0.8t가 됩니다. x가. 계산해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0.8t가 된 거고 x는 뭐겠어? 요 그림자 끝은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지? 여기가 0이라고 봤을 때 요 그림자 끝에 위치를 갖다가 t로 나타내보면 뭐가 되느냐? 1.2랑 0.8이랑 더해서 2t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괄호 1번의 답은 뭐냐? 얘를 t로 미분. 변화율이니까. t로 미분해서 2가 답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t로 미분.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면 얼마? 0.8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림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결국은 닮음으로 푸는 거예요. 알았지? 예, 아래 거 풀어보고 뒤에 여기에 그림자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림자 문제 몇 문제 뽑아줄 테니까 그림자 문제가 중요하거든 여기서는. 아래 거 문제 풀어보세요.